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가처분 결과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 이것을 예측했었는가? 그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면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이 결론이 3월 6일 날 있었습니다. 3월 6일 날 그날도 금요일이었죠. 왜냐하면 오늘이 20일인데 3월 6일이면은 20에서 6을 빼면 14니까 2주 전이란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런데 뭐 그거하고 김종혁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같은 재판부예요.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처분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본안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석 부장판사가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가처분 사건도 남부의 수석 부장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김종혁에 대한 가처분도 똑같이 그 남부의 수석 부장이 담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됐을 때 뭐 이런저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왜 김종혁 최고에 대한 가처분은 같은 날 3월 6일 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건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었을 것 같은데 판사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배현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김종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도 좀 낼게 자료가 있고 뭐라도 낼 추가 서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김종혁 최고 측에서 주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부지법의 수석 부장판사가 김종혁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중에 하나가 추가로 제출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3월 6일 날 그러면은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언제까지 내냐면 3월 13일까지 내세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 측에서도 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냈었을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또는 금요일 날 냈을 거예요. 뭐 쭉 냈는데 그게 어떠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었다. 원래대로 하면 3월 6일에 배현진과 김종혁에 대한 가처분이 똑같이 인용으로 결정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딱 하다 보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저 재판장이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리하다고 느끼는 쪽에서는 한 번이라도 시간을 더 질질 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더 이상 우리가 낼 게 있습니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일까지 추가 서면을 갖다 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이 개판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현진 때에도 이게 말이 되느냐. 단순히 당원 자격 1년 정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그런 위원장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쫓아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배현진 가처분 인용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혁은 어떻습니까? 김종혁이 당원권 정지 1년입니까? 배현진은 당원권 정지 1년이었어요. 근데 김종혁은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명인 탈당 권유예요. 탈당 권유? 권유 안 받으면 되지. 권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유 안 받으면 탈당 권유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나가라. 말이 권유지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탈당 명령을 받았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동 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현진은 사유가 뭣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초상권 침해다 사유가 우르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종혁에 대한 징계 사유는요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품위 유지 및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인데 김종혁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실질적인 제명을 당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느냐. 보면 뭐냐면요. 장동혁 대표하고 일부 당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망상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파시스트 적입니다. 파시스트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장동혁은 히틀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장동혁은 무솔린이다. 장동혁은 스탈린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말로 파시스트 적인 그러한 행동 아닙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파시스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의 행동은 파시스트 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혁도 당연히 가처분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김종혁의 행위보다 배현진의 행위가 더 컸어요.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사진 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좀 더 험한 말이었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혁에 대한 징계보다 배현진에 대한 징계가 가벼웠다고요. 그러면 배현진은 행위는 무겁고 징계는 가벼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김종혁은 보나마나지. 그래서 제가 정법전 TV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방송 나가서도 아예 볼 것도 없어요. 그 김종혁 가처분 인용될 겁니다. 언제 인용될까요? 아니 3월 13일까지 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판사가 결정을 할 건데 그런데 뭐 넉넉 잡고 2주 그러면은 27일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장이 이거 뭐 볼 것도 없다 뭐 그냥 원래대로 하면 13일 날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도에 그냥 결론을 내도 되는데 또 그렇게 너무 빨리 내면 좀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징계가 어떻게 김종혁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에게 저 사람들 망상 바이러스에 쓰였다. 파시스트 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품위 유지 및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걸어가지고 1월 26일에 윤민우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끄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탈당 권유라고 하는 제명에 준하는 아주 중징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종혁 최고가 탈당 권유 1월 26일 날 나왔어요.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더럽고 치사하다는 마음은 갖고 있었어도 그래도 내가 억울하니까 안 나간다 이렇게 뻗팅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월 7일 날 자동 제명이 된 거예요. 자동 제명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먼저 냈는지 아니면 같이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현진 의원에 이어서 그걸 낸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20일 오늘 가처분 인용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배현진 의원 케이스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김종혁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다, 할 수 없는 말이다.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정당 민주주의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망상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망상 바이러스에 쓰인 걸로 알아요. 파시스트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이걸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도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징계 절차 관련해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징계 결과가 뭡니까? 뭐 단순히 너 주의 아니면 당원권 정지 뭐 1개월 이게 아니라 탈당 권유 이퀄 제명 아니겠습니까? 탈당 권유야 뭐 이렇게 한동훈하고 좀 급을 낮춰야 되니까 한동훈은 당대표니까 제명. 근데 장동혁이 아니라 김종혁은 그러고 보니까 이름에 혁이 들어가 있네. 장동혁도 혁이 들어가 있고
김종혁도 혁이 들어가 있고 정혁진도 혁이 들어가 있는데 장동혁하고 김종혁은 혁이 뒤에 들어가 있고 정혁진은 혁이 가운데 들어가 있네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징계 결과가 탈당 권유인데 이건 뭐다?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잘못한 것도 없거니와 잘못했다. 그 판사가 그 남부지법의 수석 부장 판사가 권성수 부장이 좋아 내가 그 백보 양보했어. 그래서 아이 그래 뭐 망상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 좋은 말은 아니지. 파시스트 적 이것도 좋은 말은 아니지. 그래 그러면 뭐 징계할 수 있다고 쳐. 뭐 정당의 자율성 운운하면서 그래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해도 백보 양보해도 이 정도 사안 가지고는 경고나 주의나 뭐 이 정도로 끝났어야지 이거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잘라? 말이 되느냐.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그 누구야 김종혁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가처분 인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3월 20일이에요. 이제 선거가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김종혁 최고에 대한 그 징계를 철회해야 된다고, 취소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망신 안 당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3월 6일에 배현진에 대한 가처분 인용됐을 때 어차피 그 김종혁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될 거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대표 장동혁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부장판사 출신이 알면서도 윤민우라고 하는 사람을 조종을 했는지 아니면 윤민우가 이끄는 그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동혁 장동혁 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당의 자율성이야 그러면서 이런 징계도 뭐 어쩔 수 없어 법원은 뭐 관여하지 말아야 돼 그냥 기각 이렇게 했겠냐고요. 양심의 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망신 당하기 전에 김종혁에 대해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징계를 취소라기보다 철회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장동혁이 지금 뭐 누구 말 듣겠습니까? 마이 동풍이지.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쌓입니까? 좋은 포인트가 쌓입니까? 마이너스 포인트가 쌓입니까? 마이너스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명품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했어도 맞다. 여기서는 뭐 이런 것저것 해가지고 김종혁 최고에 대한 징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장동혁이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다 이 생각을 했겠지. 우리는 장동혁이 누구 아바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저의 말에 힘이 붙는데 어떤 힘이 붙냐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 가처분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사태가 되면 한동훈이 남부지법에다가 가처분 신청하면 남부지법 수석 부장판사 권성수는 가처분을 기각하겠습니까? 인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징계 취소하는 거는요. 신의 한 수가 될 거예요. 왜 신의 한 수가 됩니까? 그러면 출마 못 하잖아.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인데 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모양이 훨씬 낫지. 장동혁이, 이거 괜히 가르쳐 줬나? 장동혁이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면요. 한동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나는 당원 아니야, 나는. 어차피 난 잘렸어. 이렇게 주장할 겁니까? 아니야. 저 취소했으니까 소급해서 무효야. 그러니까 당신 그냥 빨리빨리 그거 해. 들어와. 근데 제가 그 당원 당규 보니까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동혁이 한동훈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한동훈은 어정쩡하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무소속 그래도 난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닙니다. 한동훈은 무소속이 아니라 유소속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소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울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그런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을 떠나겠습니다. 탈당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은 장동혁 입장에선 더 땡큐지. 그 상황에서 대구든 부산이든 나가면은 한동훈은 약간 기스가 난 상태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뭐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인 그런 생각하기 전에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에 대한 징계가 그게 타당한 징계입니까? 한동훈에 대한 제명이 타당하냐고요. 그러면은 판사 출신의 그 장동혁 전 부장판사님 빨리 한동훈에 대한 징계 취소하세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장동혁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렸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린다. 이제는 그 사람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주호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런 나락으로까지 떨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한다고 저기 국민의힘이 아니라 TV조선 그 광화문에 그 점심 먹고 시간이 비어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점심 먹고 스튜디오 왔다가 뭐 정법전 TV하고 또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귀찮아.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제가 운전해서 갔다가 또 왔다가 그 다음에 어떤 또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야 BTS 뭐 암인지 뭔지 막 그러다가 차가 잘 뭐 이렇게 안 빠지고 막히고 그러면 또 방송 늦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이렇게 뭐 놀다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심지어 장동혁 뒤에 뭐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오면 뭐 거의 뭐 끝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김종혁 가처분 인용된다고 제 이야기대로 김종혁에 대한 가처분이 배현진의 뒤에 이어서 인용이 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훨씬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 들었고요.